여러분, 설날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이미 정하셨습니까? 명절이니 화사하게 입어야지, 새로 산 옷이 있으니 그걸 입어야지, 혹은 늘 손이 가는 편한 옷이 제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오늘만큼은 잠시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날 아침에 우리가 처음 걸치는 옷은 단순히 외출용 옷이 아니라 그 해를 시작하는 마음의 자세를 몸에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긴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점입니다. 아침에 어떤 표정으로 문을 나서는가, 어떤 말투로 첫마디를 건네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첫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한 해의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설날은 그 시작점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날입니다. 마음속에 올해는 잘 살아보자는 다짐이 있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있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다는 상징이 있으니 작은 선택 하나도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교수님, 옷 색깔 하나가 돈복을 결정한다는 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신처럼 들리는 말을 미신으로 남겨두지 않고 삶의 경험과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옷 색깔이 마치 주문처럼 돈을 불러온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옷 색깔은 기운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신호라는 점입니다. 심리적 신호는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 옷 색깔이 직접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 색깔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강의와 글쓰기를 병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었고 반대로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더 해야 한다. 더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마음이 달아오르면 판단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고 지출도 빨라집니다. 그때는 스스로도 나는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믿지만 지나고 보면 욕심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일이 정체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태우면 사람은 작은 소비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루가 넘어가고 작은 소비가 반복되면 어느새 돈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서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도 보았습니다. 돈은 큰 실수 한 번으로만 새지 않습니다. 대개는 작은 흔들림이 반복되어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첫 옷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설날 아침에 내가 고른 옷은 그날의 기분을 만들고 기분은 말투를 만들고 말투는 관계를 만들며 관계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결국 그 돈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설날 아침에 우리가 세워야 할 작은 규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메인 하나, 보조 하나, 포인트 하나, 이 세 가지가 구조입니다. 풍수든 심리든 핵심은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그때그때 기분 따라 고르게 됩니다. 기분 따라 고르면 돈도 기분 따라 나갑니다. 첫째, 메인 색은 토의 색을 권합니다. 토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해야 재물이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대개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이 사실은 구멍입니다. 토의 색은 그런 마음의 들뜸을 조금 눌러줍니다. 황토색, 베이지, 갈색, 카키 이런 색을 입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상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색이 주는 인상은 말투와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기회가 달라지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둘째, 보조색은 수의 색이 필요합니다. 저는 2026년 같은 해일수록 마음을 식히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광고 한 줄에도 흔들리고 남의 성공담에도 조급해지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돈으로 감정을 해결하려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쥐띠, 뱀띠, 돼지띠 같은 띠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대체로 생각이 깊고 신중하고 관찰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불이 강한 해에는 이 신중함이 오히려 걱정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걱정이 많아지면은 마음이 피곤해지고 피곤하면은 사람은 작은 소비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혹은 반대로 걱정을 덮기 위해 갑자기 큰 결정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불을 한 번 더 식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비, 검정 같은 수의 색은 잘 맞을 수 있지만 너무 어둡게만 가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정돈된 밝음을 함께 권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의 흰색 셔츠처럼 수의 색을 중심으로 하되 너무 무겁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포인트는 꼭 작게 넣으십시오. 물은 흐르기만 하면 새어 나갑니다. 금은 그 흐름을 길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흙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띠, 용띠, 양띠, 개띠 같은 띠가 종종 여기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대개 책임감이 강하고 버티는 힘이 있고 한번 정하면 꾸준히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유리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 강한 해에는 이분들의 장점이 고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 고집이 생기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늦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자존심 때문에 필요 없는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토의 기운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토의 기운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토색이나 베이지 같은 토의 색을 메인으로 쓰되 보조로 수의 색을 아주 적절히 섞어 마음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카키나 브라운 계열의
네이비를 살짝 얹는 조합은 단단함과 차분함을 동시에 줍니다. 토가 강한 분들은 금 포인트가 특히 잘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는 담고 금은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쩍임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셋째, 나무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띠, 토끼띠, 말띠가 여기에 자주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성장 욕구가 강하고 관계도 활발하고 움직임이 빠른 편입니다. 배우고 확장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강한 해에는 나무가 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즉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과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흔들리는 방식은 대개 과감함입니다. 과감함은 성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지출과 큰 실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더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토의 색을 메인으로 강하게 두십시오. 베이지, 카키, 갈색처럼 눌러주는 색을 상위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록이나 청록 같은 목의색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토나 금 포인트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특히 말띠처럼 자기 해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흐름과 해의 흐름이 겹치면 마음이 쉽게 달아오릅니다. 반대로 첫 단추가 어긋나면은 한 해 내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돈을 태웁니다. 나스 제가 많은 사람에게서 본 것은 이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특별히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이고 어떤 사람은 루틴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이며 어떤 사람은 산책입니다. 설날의 첫 옷은 그 장치 중 가장 쉽고 단순한 형태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준비한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습관이 대신합니다. 습관이 대신하면 대개는 편한 쪽으로 가고 편한 쪽은 종종 흐트러진 쪽으로 갑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히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질 순간에 미리 준비해 둔 구조가 있습니다. 설날 아침은 그 구조가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날 아침을 그날 아침에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날 아침은 생각보다 정신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움직이고 전화가 오고 음식 준비가 있고 인사도 해야 하고 마음도 들뜨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옷을 고르면 옷은 기분 따라 선택됩니다. 기분 따라 선택하는 습관은 결국 돈도 기분 따라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 첫 옷은 아침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준비를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첫째, 메인색을 최소 3일 전에 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나는 이미 준비했다는 감각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메인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의 계열, 베이지, 황토, 갈색, 카키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베이지도 좋고 갈색도 좋아서 두 개다가 아닙니다. 하나로 중심을 세우십시오. 중심이 하나면 마음도 하나로 모입니다. 특히 상의나 겉옷에 메인색을 두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상의는 가슴과 가까운 부분이고 사람의 시선도 먼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안정의 색을 두면 스스로도 안정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에 맞춰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심리입니다. 둘째, 보조색은 안쪽에 배치하십시오. 보조색은 수의 계열 검정, 네이비, 다크 블루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있습니다. 검정이 좋다니까 전신 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신 검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날의 첫 옷에서는 토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신을 수로 덮어버리면 중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은 흐름이지 기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색은 안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투 안쪽, 스카프, 목도리, 가방, 신발처럼 몸을 감싸거나 받쳐주는 자리에 두십시오. 물은 겉에서 요란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안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더 큽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안쪽이 단단한 사람이 오래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쪽이 안정되어야 오래 모입니다. 셋째 포인트는 금의 요소를 작고 절제되게 쓰십시오. 여러분, 저는 자금이 인생을 바꾼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큰 결심은 종종 무너집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은 남습니다. 포인트도 그렇습니다. 금색 액세서리, 골드톤 시계, 단추, 브로치 혹은 작은 반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번쩍임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포인트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나는 오래 흥분하지 않고 지키고 쌓는 흐름으로 간다. 이 다짐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 포인트는 이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과하게 반짝이는 장식은 오히려 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마음이 쉽게 달아오를 수 있는 해에는 절제가 곧 힘입니다. 넷째, 옷의 상태를 반드시 정돈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색만 신경 쓰고 옷의 상태는 대충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옷이 구겨져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구겨집니다. 저는 이것을 미신이 아니라 경험으로 합니다. 옷이 흐트러진 날은 이상하게 말도 흐트러지고 결정도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옷이 단정한 날은 마음이 정돈됩니다. 그러니 설 전날 밤 반드시 다림질을 하십시오. 먼지를 털고 주머니를 비우고 단정히 걸어 두십시오. 특히 주머니에 영수증, 동전, 쓸데없는 종이들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것은 흩어진 돈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책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머리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옷도 같습니다. 옷이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돈은 더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준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햇빛입니다. 설 전날 낮에 여러분이 입을 옷을 30분 정도 햇빛이 드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저는 이것을 신비한 의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햇빛은 가장 강한 양기이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맑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옷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옷을 입으면 사람의 기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나는 새해를 성급하게 맞지 않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새해를 성급하게 맞이하면 한 해도 성급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준비가 흐름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설날 아침에는 그냥 그 옷만 입으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옷을 입기 전에 딱 10초만 거울 앞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올해는 지키고 쌓는 흐름으로 간다. 저는 이런 짧은 문장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장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쌓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유혹 앞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 한 번 더 생각이 돈을 지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비에는 피해야 할 준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저는 설날 첫 옷을 준비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함정들, 특히 색 선택에서의 과열, 전신 흰색의 분산, 애매한 회색의 흐림, 그리고 욕심의 과잉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함정만 피해도 여러분은 최소한 돈이 새는 구멍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메인 하나, 보조 하나, 포인트 하나, 그리고 미리 정하고 단정히 정돈하고 햇빛으로 마음까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가져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생깁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이 새는 구멍을 잘 막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설날 아침 첫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은 한 해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그 뒤의 단추도 계속 어긋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상징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와 행동은 첫 시작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밝은 빨강과 형광빛 주황을 전신에 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띠해니까 더 붉게 입어야 복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상징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징을 잘못 쓰면 상징이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올해는 불이 강한 흐름으로 설명되는 해입니다. 불이 강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결정을 빨리 합니다. 말이 커집니다. 지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빨강은 사람을 활기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전신 빨강으로 시작하면 그 들뜬 기운이 하루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면 결국 한 해의 소비 습관이 더 과열될 수 있습니다. 꼭 붉은 계열을 쓰고 싶다면 저는 와인색, 버건디처럼 눌러진 톤을 아주 작은 포인트로만 권합니다. 핵심은 불을 더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순백색을 단독으로 전신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정화의 색 아닌가요? 맞습니다. 흰색은 정돈과 청결의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설날 첫 옷에서 순백을 전신으로 통일하면 사람에 따라 중심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어 보이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마음이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흐름이 빠르고 자극이 강할 수 있는 해에는 중심이 더 필요합니다. 흰색을 좋아하시면 흰색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흰색은 토의 색과 함께 쓰십시오. 베이지나 브라운과 섞으면 중심이 생깁니다. 정화와 저장이 함께 작동합니다. 제가 늘 말하듯 인생은 한 가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회색을 애매하게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회색을 고르는 이유는 대개 무난해서입니다. 그런데 무난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설날처럼 시작을 세팅하는 날에는 무난함이 오히려 흐릿함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릿한 회색은 사람의 인상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의 결정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흐릿한 결정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대충 이쯤이면 되지, 이런 흐릿함이 소비를 늘립니다. 물론 다크그레이처럼 선명한 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탁하고 흐린 회색입니다. 저는 설날 첫 옷에서는 색이든 마음이든 선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낡고 구겨진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풍수 이전의 삶의 품격입니다. 옷이 낡고 구겨져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은 돈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제가 긴 세월 살아보니 삶의 질서는 결국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는 태도는 결국 돈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도는 대충 써도 돼, 이 정도는 그냥 넘겨도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 전날 반드시 다림질을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고 옷걸이에 단정히 걸어두고 주머니를 비우십시오. 주머니 속에 영수증과 동전과 잡동사니가 가득한 채로 새해를 맞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무엇보다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돈은 정돈된 곳에 머뭅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돈도 정돈됩니다. 다섯째, 좋다는 것을 다 겹쳐 입지 마십시오. 이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토도 좋고 수도 좋고 금도 좋고 흰색도 좋다니까 다 넣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풍수든 심리든 핵심은 많음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색을 써도 산만해집니다. 산만함은 곧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메인 하나, 보조 하나, 포인트 하나, 이것이 가장 강한 구조입니다. 단순함은 힘입니다. 인생의 고수들은 대개 단순합니다. 여섯째, 설날 아침에 급하게 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설날 아침에 허둥대면 그 허둥댐이 마음의 새해의 첫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늘 급해, 나는 늘 늦어, 나는 늘 정리가 안 돼, 이런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자의식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옷은 미리 정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미리 정해두면 설날 아침에 여러분은 한번 멈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돈을 지키는 힘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색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미신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은 미신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돈을 지키려 하면서도 정작 돈을 태우는 감정과 습관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 감정과 습관을 다루기 위한 가장 쉬운 시작이 바로 설날 아침의 첫 옷입니다. 옷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통해 행동을 정돈하고, 행동을 통해 돈의 흐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날 첫 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불러오는 색이 아니라 복이 새는 구멍을 막는 시작입니다. 불이 강한 해에는 불을 더하지 말고 중심을 세우십시오. 중심은 토로 만들고 과열은 수로 낮추고 흐름은 금의 작은 포인트로 조용히 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충과 욕심과 급함을 피하십시오. 그 세 가지가 돈을 가장 빨리 태웁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좋은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을 만듭니다. 설날 첫옷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의 원리, 오행의 균형, 심리의 작동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결국 설날 아침에 실제로 옷을 고르고 입는 순간이 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순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설날 아침을 들뜸이 아니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 이 목표를 위해 여러분은 설 전날부터 딱 7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설날 첫옷 7단계 체크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1단계, 설 전날 밤 옷걸이에 완성된 한 벌을 걸어두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색만 정해두는 것입니다. 색만 정해두면 아침에 조합을 고민하게 됩니다. 조합을 고민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처음부터 흐름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전날 밤에는 완성된 한 벌을 걸어두십시오. 상의, 하의, 겉옷, 신발, 가방까지. 가능하면 액세서리까지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새해를 성급하게 맞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2단계, 메인색은 토로, 상의나 겉옷에 배치하십시오. 베이지, 황토, 갈색, 카키 이 중 하나를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은 상의나 겉옷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도 타인이 여러분을 볼 때도 그 색이 먼저 들어옵니다. 첫인상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토의 색으로 중심을 잡으면 그날 하루의 말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날 하루의 말투가 달라지면 가족과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한 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돈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보조색은 수로 안쪽 또는 받치는 자리에 두십시오. 검정, 네이비, 다크블루. 하지만 전신을 어둡게 덮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안쪽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투 안쪽, 스카프, 목도리, 가방, 신발 같은 곳입니다. 물은 흐름을 잡습니다. 겉으로 과시하지 않고 안에서 지켜줍니다. 저는 이것이 어른의 태도와 같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4단계 포인트는 금하지만 작게 한 군데만. 골드톤 시계, 작은 브로치, 단추 하나, 반지 하나. 포인트를 여러 군데 두지 마십시오. 포인트가 많아지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한 마음은 늘 무언가를 더 사게 만듭니다. 저는 작은 금빛 하나가 오히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거울 앞에서 그 작은 포인트를 보며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올해는 흥분하지 않고 지키고 쌓는 쪽으로 간다. 이 문장은 돈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5단계 옷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구김, 먼지, 늘어짐, 해짐. 여러분, 색이 아무리 좋아도 옷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저는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을 삶의 질서로 이해합니다. 구겨진 옷은 내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돈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설 전날 다림질을 하십시오. 먼지를 털고 단정하게 걸어 두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정돈입니다. 돈은 정돈된 사람에게 머물기 쉽습니다. 6단계 주머니를 비우십시오. 영수증, 동전, 잡동사니를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습관입니다. 주머니가 지저분하면 마음도 지저분합니다. 마음이 지저분하면 결정을 대충 합니다. 결정을 대충 하면은 돈이 새어나갑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돈 문제가 큰 사건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생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만큼은 주머니를 비우십시오. 빈 주머니는 새로운 흐름을 담을 준비입니다. 7단계 설 전날 낮 가능하면 20, 30분 햇빛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햇빛은 사람을 맑게 합니다. 옷을 햇빛에 두면 옷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몸에 전해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준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느리게 만듭니다. 느림은 돈을 지키는 힘입니다. 빠름은 돈을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설날 아침 단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1단계 거울 앞에서 10초 멈추십시오. 설날 아침은 바쁩니다. 그래서 더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한 해도 멈추지 못합니다. 거울 앞에서 10초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쉬십시오. 아침 2단계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저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면 못 지킵니다. 한 문장만. 올해는 지키고 쌓는 흐름으로 간다. 이 문장을 말하면은 여러분의 뇌는 나는 소비보다 축적을 선택한다는 방향으로 세팅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암시이지만 반복되면은 큰 힘이 됩니다. 아침 3단계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십시오. 이미 전날 완성된 한 벌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침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그날 하루의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아침에 흔들리면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침에 중심을 잡으면 하루 종일 중심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은 개인의 날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에게도 한 가지 약속을 제안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약속을 좋아합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올해 설날 아침에는 서로의 옷을 칭찬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이 차분해지기를 빌어주자. 이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면은 그 집안의 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숫자만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의 흐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원리도 이야기했고 구조도 만들었고 전날과 아침에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중요하지만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설날 첫 옷은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단추를 제대로 잠그는 과정입니다. 저는 특히 설날 같은 날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날은 관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늘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설날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흔들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비교, 체면, 감정입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체면은 나를 과하게 만들고 감정은 나를 급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돈은 빠르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날 하루를 돈복의 흐름으로 지키는 방법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의 흔들림을 막으십시오. 설날에는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들어옵니다. 누구는 자식이 어디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이런 말이 오가면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함은 작은 소비로 위로를 찾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과시욕입니다. 과시욕은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고 과감함은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 다 결국 돈을 태웁니다. 저는 젊은 시절 비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의도 글도 삶도 남보다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늘 더 잘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평생을 불태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날 하루만큼은 비교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남의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내 흐름을 지키면 된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지출을 지킵니다. 비교를 끊는 사람이 돈을 모읍니다. 둘째, 체면의 흔들림을 조심하십시오. 설날은 체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날입니다. 선물도, 식사 자리도, 옷차림도, 말투도 체면이 개입합니다. 체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체면은 사회적 질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체면이 돈보다 앞설 때입니다. 체면이 돈보다 앞서면 사람은 무리합니다. 무리하면 그 무리함을 다음 달에 갚아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설날에 체면 때문에 지출이 커지고 그 뒤 몇 달 동안 생활이 팍팍해지고 결국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또 지출로 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설날 하루는 지나가지만 그 지출의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정성은 키우되 규모는 지키십시오. 정성은 돈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이 따뜻하면 그것이 정성입니다. 반대로 큰 선물이라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면 마음은 괴롭고 돈은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설날 선물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전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복은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저는 어른의 품격이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셋째, 감정의 흔들림을 가장 조심하십시오. 설날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불편한 기억도 함께 올라옵니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상처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말 한마디로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말을 세게 합니다. 말이 세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관계가 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결국 돈을 흔듭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돈으로 덮습니다. 기분이 상하니까 더 먹고 더 사고 더 쓰고 더 과시합니다. 이것이 감정 지출입니다. 감정 지출은 가장 비싼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출은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으니 또 지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 하루에 감정이 올라올 때 쓸 수 있는 기술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10초 침묵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10초만 침묵하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잠시 내리고 숨을 한 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말하면 내 돈도 세고 내 관계도 센다. 이 문장은 웃기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합니다. 감정은 관계를 세게 하고 관계가 세면 기회가 세고 기회가 세면 돈이 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10초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한 해의 흐름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날 첫 옷의 의미가 다시 연결됩니다. 설날 아침에 토의 색으로 중심을 잡고 수의 색으로 과열을 낮추고 금의 포인트로 흐름을 조용히 열어두면 그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멈출 힘이 생깁니다. 사람은 마음이 들떠 있으면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설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 3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들은 돈복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일비교가 들어올 때 나는 내 흐름을 지킨다. 이 체면이 올라올 때 정성은 키우고 규모는 지킨다. 삼감정이 치솟을 때 10초 멈추면 한 해가 산다.
이 세 문장을 마음에 붙여두십시오. 설날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과 태도가 달라지면 가족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 집안의 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저는 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는 짧게 말하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아침 첫 옷의 의미를, 세계 구조를, 그리고 하루를 지키는 태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 남는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론을 단순한 풍수의 조언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색이 아니라 돈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복을 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정보를 주면 돈이 들어오고, 운이 좋으면 돈이 모이고, 누가 도와주면 돈이 풀린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며 확실히 본 것은 돈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질서 있으면 돈도 질서 있게 모입니다. 마음이 산만하면은 돈도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마음이 과열되면 돈도 과열되어 나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돈도 불안정하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고 싶다면 결국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설날 아침 첫 옷은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한 연습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을 우리는 보통 지키지 못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 나는 어떤 색으로 시작할 것인가 라는 작은 질문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질문을 지키는 사람이 큰 질문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작은 질서가 큰 질서를 만든다. 오늘 우리가 세운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메인색은 토입니다. 토는 그릇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게 담는 힘입니다. 베이지, 황토, 갈색, 카키, 이것은 단지 전통의 상징이 아니라 삶에서 차분함과 무게를 만드는 색입니다. 사람은 무게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둘째, 보조색은 수입니다. 수는 과열을 낮춥니다. 검정, 네이비, 다크블루, 이것은 멈춤을 가능하게 하는 색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충동을 멈추지 못하고,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감정 반응을 멈추지 못하면은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물은 불을 식히고 마음을 식힙니다. 셋째, 포인트는 금입니다. 작게 한 군데만. 금은 흐름을 엽니다. 그러나 큰 금은 과시가 되기 쉽습니다. 과시는 체면을 키웁니다. 체면은 지출을 키웁니다. 그래서 작은 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오래 흥분하지 않고 지키고 쌓는다. 이 기억이 돈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야 할 것도 정리했습니다. 밝은 빨강과 형광빛 주황을 전신에 쓰지 말 것, 순백을 단독으로 통일하지 말 것, 탁한 회색을 피할 것, 낡고 구겨진 옷을 입지 말 것, 좋다는 것을 다 겹치지 말 것, 설날 아침에 급하게 고르지 말 것. 이것은 금기가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날의 말과 태도입니다. 설날 하루에 우리를 흔드는 것은 비교, 체면,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체면은 나를 과하게 만들고, 감정은 나를 급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색을 입어도 돈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세 문장을 다시 드립니다. 이 문장들은 설날 하루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비교가 들어올 때 나는 내 흐름을 지킨다. 체면이 올라올 때 정성은 키우고 규모는 지킨다. 감정이 치솟을 때 10초 멈추면 한 해가 산다. 여러분은 이 세 문장을 마음에 붙여 두십시오. 그날의 말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회가 달라지면 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돈복입니다. 돈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흐름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설날 아침 옷을 입기 전에 거울 앞에서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돈을 벌기보다 먼저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키지 못하면 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비교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것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해 돈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장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설날 아침에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설날은 한 해의 첫 문을 여는 날입니다. 문을 열 때 바람이 강하면 문고리를 단단히 잡고 열어야 합니다. 올해가 불의 해처럼 느껴진다면 더 화려하게 열지 마십시오. 더 단단하게 여십시오. 불에 타지 말고 그 불로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돈을 태우는 해가 아니라 돈을 다듬어 쌓는 해로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아침 토의 중심을 입고 수의 균형을 두고 작은 금빛을 하나 더하고 10초 멈추고 한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비교와 체면과 감정 앞에서 한 번 더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돈복은 미신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이 단단히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으로 바랍니다. 힘으로 바랍니다. 힘으로 바랍니다. 힘으로 바랍니다. 힘으로 바랍니다. 힘으로 바랍니다.